중국이 어제 CBDC 관련해서 꽤나 의미 있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CBDC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하고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운영 기관을 연초 10곳에서 총 30개 기관으로 3배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는 약 2년간의 정체기를 깨고 2026년 한 해 동안에만 20개의 시중은행이 추가로 중앙 시스템에 연계된 것인데요. 이 30개 은행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 정도 규모면 중국의 CBDC는 단순한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전역의 리테일 결제와 지방금융, 나아가 국경 간 무역 결제의 핵심 인프라로 완전히 안착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공식 지정 운영 기관 수는 30개로 늘어났으며 누적 거래 건수는 이미 34억 8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소매결제, 외식, 관광, 대중교통 등 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위안화가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적 거래 금액은 무려 16조 7천억 위안, 약 3,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 인프라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20개 은행이 추가됐기 때문에 지방상업은행과 특화은행으로 저변이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흥업은행이 10번째 운영기관으로 합류한 이후 인민은행은 약 2년 동안 추가 지정 없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하는 정체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는데요. 2026년 4월에만 12개 은행이 일괄 추가되어 22개가 되었고 이번 8월에 8개 은행이 더해지면서 최종 30개 기관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행이 많아진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데 초기에는 6대 국유 상업은행인 공상, 건설, 농업, 중국, 교통, 우정저축 위주의 국유 대기업 중심 구조였었지만 이제는 전국 단위 주식제 상업은행과 지방도시 상업은행이 추가되면서 국가 단위에서 일반 금융사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 추가된 8개 상업은행을 살펴보면 이 변화가 뚜렷한데요. 먼저 전국 단위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대형 민간 금융 그룹인 핑안 계열의 핑안은행이 합류하여 막강한 리테일 고객 기반과 보험 금융 연계망을 제공하게 되었고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기업 금융의 강점을 지닌 헝펑은행과 보하이은행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방도시 상업은행 및 거점 특화은행으로는 중국 경제의 수도인 상하이 경제권의 대표 도시은행 상하이은행과 알리바바 본사가 위치한 저우산 항저우 지역의 IT 및 디지털 혁신기업 금융에 특화된 항저우은행이 합류했습니다. 또한 안우이성과 후난성의 거점 지역 은행인 휘상은행과 청사은행이 포함돼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결제망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시 베이부안은행은 광시 좌족 자치구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경 간 무역 결제에 특화된 은행이라서 신규 합류한 은행들은 단순 개수 증가가 아니라 대형 금융 그룹, 지방 거점, IT 혁신 도시 그리고 동남아 무역 거점까지 전략적으로 배치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관련인데요. 보통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코인이 이동되지만 중국 디지털 위안화는 이러한 퍼블릭 체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탈중앙화된 퍼블릭 망을 배제하고 인민은행이 완벽히 통제하는 자체 중앙 집권형 허가망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서 전체 시스템은 이원화 운영 구조로 움직이게 되고
최상위 1계층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치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전체 발행량과 총 원장을 직접 관리해서 중앙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 아래 2계층에는 방금 설명해드린 30개 지정 운영 은행이 배치되면서 인민은행으로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배분받은 시중 은행들은 일반 대중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지갑을 발급하고 환전, 실결제, 위챗페이 및 알리페이 연동 등의 유통 레이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이원화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기존 상업은행들의 금융 중개 기능을 파기하지 않으면서도 인민은행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인데, 금융권도 국가가 모든 이동 경로를 장악하려는 중국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디지털 위안화의 기술적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 데이터베이스 원장을 핵심 결제 엔진으로 활용해서 초당 수십만 건의 TPS를 확보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목적성 자금 집행을 통해 허가형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재난 상황이나 통신 마비 지역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NFC 칩이나 하드웨어 지갑 간 직접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통신망 없이도 기기 간 직접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중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점인데,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한다는 점만 빼면 여러모로 이상적이고 좋은 방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해외 거래 메커니즘과 기존 결제망과의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지 않고 인민은행이 통제한다고 해서 해외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불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은 기존 스위프트 망보다 강력한 자체 해외 결제망을 구축했는데요. 국제 결제 수단별 주요 특성을 비교해보면, 전통 스위프트망의 경우 중개은행을 거치느라 2에서 3일이 소요되고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해외 결제망인 엠브리지는 중개은행 없이 동시결제 방식으로 수초 내에 처리되어 속도와 비용 효율성에서 압도적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암호 화폐나 달러 중심의 스위프트는 미국 금융 제재에 노출되어 있지만, 엠브리지는 국가 중앙은행 간 전용 허가망이므로 외풍 제재 회피력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해외 거래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기업 및 국가 간 무역 결제는 중국인민은행이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구축한 허가형 분산 원장망인 엠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무역 대금을 중개은행 없이 CBDC 대 CBDC로 직접 교환하므로 실시간으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개인 결제의 경우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중국은행 계좌가 없어도 디지털 위안화 공식 앱을 다운받아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연동하면 환전 없이 즉시 소액 지갑을 생성해서 결제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공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구조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 달러 패권 및 스위프트 통제 회피에 있으며, 중국은 서방권 중심의 암호화폐망이나 달러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독자적 디지털 결제 영토를 완벽히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에 세계 최초로 CBDC 전담 연구팀을 발족하며 R&D에 착수했었습니다. 이후 2019년 말 선전과 수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첫 소매 실증 테스트를 시작했고, 2022년 흥업은행 합류로 10개 기관 체제가 된 후 약 2년간 눈에 띄는 추가 사항 없이 실패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했었죠. 하지만 2026년 4월에 12개 은행을 일괄 추가한 데 이어 2026년 8월 현재 8개 은행을 더해 총 30개 운영 기관 체제를 확정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이러한 대규모 확대를 단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가 단위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가장 크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기업 금융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광시, 베이부안 은행 등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육로 및 해상 교역 대금을 디지털 위안화로 청산함으로써 동남아 무역 결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점유율 90% 이상을 독점하던 민간 결제 시장에 공공 디지털 화폐를 투입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과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민간 가상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만을 유일한 법정 화폐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계획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미국과 적인 국가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은 이 방식으로 국가 화폐로 완벽히 디지털화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확률이 매우 큰데 방식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중국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준비는 안 됐지만 세금은 일단 걷겠다는 똥 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새벽 트럼프의 발표 등으로 인해 코인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단기 국채를 미친 듯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바 드디어 크립토 윈터가 끝나고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요일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